테마 3입니다. 규정 이념 및 범죄인 처우 모델. 네, 여기서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죠. 읽어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집합적 무능력화란 뭐뭐를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선별적 무능력화란 뭐뭐를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대부분의 중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선별적 무능력화는 C로 개인의 자유, 인권 침해할 우려가 있고 D로 인하여 안전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집합적 무능력화와 여기 선별적 무능력화를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집합적 무능력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자, 특정 수준 이상의 모든 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선별적 무능력화는 그 중에서도 개개인의 특성을 선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죠. 집합적이냐 선별적이냐. 선별적이라고 하는 건 그 중에 개개인의 특성이니까 그 중에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를 격리구금. 이런 방식이에요. 무능력화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고를 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대가 되겠죠. 활동 무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교정시설로 이 사람을 빼서 집어넣어버리면 자기의 활동 무대가 없으니까 범죄 능력이 무력화되지 않느냐. 그걸 무능력화 내지 무력화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집합적 무능력화는 일정 범죄 이상의 모든 범죄자, 선별적 무능력화는 그 중에 선별해서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를 구금시키는 이런 방식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합적 무능력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률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는 과밀 수용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선별적 무능력화는 반대로 과밀 수용의 해소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인원을 덜 집어넣으니까. 왜냐하면 교정시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용 처우에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은 해소 방안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밑에 두 번째 단락의 보기를 보면 기억의 모든 범죄자, 니은의 소수의 위험한 범죄가 있고, 디귿 리을을 보면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이 있죠. 이것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긍정, 잘못된 부정. 이건 뭐냐면 잘못된 무엇을? 범죄의 긍정.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긍정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범죄를 이 사람이 앞으로도 위험하니까 범죄를 저지를 것이야 라고 하면 시설에다가 집어넣겠죠. 집어넣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부당한 장기 구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고, 잘못된 부정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범죄의 부정이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잘못됐대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판단했다면 사회에 내보내겠죠. 사회에 내보냈는데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피해자가 양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피해가 증가. 그래서 사회 안전에 또는 사회 방위에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긍정과 부정이 또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 안전, 사회 방위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집합적 무능력화는 그러면 A번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기억이죠. 모든 범죄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선별적 무능력화는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 니은번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기억, B는 니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가보면 그런데 선별적 무능력화는 사람을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긍정이냐 잘못된 부정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무능력화는 C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긍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C번은 디귿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D로 인하여 안전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수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긍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잘못된 긍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C와 D는 전부 디귿이 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그리고 디귿 4번이 답이 됩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지문은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리을은 뭐였지? 없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 의도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리을의 잘못된 부정일 때는 사회 방위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선별적 무능력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집합적 무능력화에 비하여 교정 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별적 무능력화는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를 구금해 놓는 방식이니까 사람을 덜 구금하죠. 그래서 과밀 수용의 해소 방안. 그러니까 사람을 덜 구금하면 덜 구금할수록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밀 수용이 되면 될수록 더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개호하는 비용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집합적 무능력화에 비하여 선별적 무능력화는 규정 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집합적 무능력화는 더 많이 구금이 되고 선별적 무능력화는 덜 구금하기 때문에 규정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 1번이 답이죠. 두 번째, 범죄자 대체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선별적 무능력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조폭 두목을 구금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가 좀 안전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구금이 되면 조폭의 부하가 나중에 그 두목 역할을 또 하게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갑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을이 마치 호랑이가 없어지면 여우가 호랑이를 대신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탄생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범죄자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사회는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나서 대체 효과로서 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고 세 번째, 잘못된 부정과 잘못된 긍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선별적 무능력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긍정, 부정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을 구금.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소수의 범죄자를 구금하는 형태니까 옳은 지분이 되겠죠. 다음 20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수용자 처우 모형과 보기 2의 그에 대한 설명이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번을 보면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 사법 모형이죠. 이런 각종 모형 모델들이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도 유사한 문제가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먼저 보기 2에 있는 A번부터 살펴보죠.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 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지역사회에 기초한 규정을 강조한다. 요 사회가 강조된 측면은 일단 디귿번 재통합 모형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B번 범죄인을 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범죄 원인에 따라 인성의 결함을 치료해야 된다. 치료 모델 내지 의료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번에 해당이 되겠고 C번 교도소는 사회복귀 실행의 장소가 아니라 처벌의 장소라는 입장에서 정기형의 유지와 가석방의 폐지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처벌, 응보에 초점을 맞춘다면 강력하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자, 공정하게 하자.
정의를 추구하자. 이게 바로 4번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형, 부정기형보다는 정기형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리을번의 4번 모형이고 가석방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D죠, D. 범죄 자는 병자이므로 처우를 필요로 하여 치료될 수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고 준법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단순한 환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임 능력을 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적정한 처우가 가미돼야 된다. 이게 절중형의 모델이죠. 이게 바로 니은번 적응 모델입니다.